네, 오늘도 지수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. 점점 더 피로도가 좀 누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.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지수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IMF가 우리나라 굉장히 좋게 평가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미국보다 강하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. 10시 20분부터 시장이 또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낙폭 커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강하다. 이런 평가 아직은 가능할까요? 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 이제 네. 그 반등 나온 폭도 좀 강하고 요 근래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도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선방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선물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속보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 이야기예요. 네. 미국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찍었다라는 건 나오고 있고. 안 잡히네요, 미국이 진짜. 예, 또 뭐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대유행으로 10월까지 6만 명이 더 사망할 거다. 이게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에서 얘기가 또 나왔다 그래요. 네.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도심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선물 시장이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또 코스피도 음봉 전환을 했네요.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시장이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게 항상 약점이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네.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제 IMF도 이제 우리 시장 강하다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독립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인데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추세 하락까지는 그렇게 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더라도요. 2차 대유행이 안 올 걸로 생각하니까. 감안을 해서 고렇다고 예. 한다면요.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우려는 있겠지만은 네. 이제 지난번처럼 1차 때처럼의 팬데믹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 있고요. 이유는 뭐 이제 1차 때보다 준비가 지금은 좀 돼 있다 이런 거죠. 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갈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 자체도 뭐 이제 건강 부분에서 우려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제 이동이 제한이 되고 경제가 좀 부진할 거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셧다운 없을 거라고 그러고 있고 주별로 약간의 이제 강한 대응을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이제 풀어주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. 1차 때만큼은 아닐 거기 때문에 뭐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어제 이제 뉴스를 보면 유럽 쪽의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31억 달러 관세 또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. 유럽과의 어떤 그 대립각을 또 대립각 세우는 세우더라고요. 이런 예. 분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을 보니까 뭐 올리브유, 뭐 포도주, 뭐 이런 거예요. 그 우리나라하고 경합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없어서. 예, 그래서 네. 이런 부분에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그건 있습니다. 조금 다행이네요. 예. 예.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. 연준도 그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. 행정부도 지금 그거 7월달에 또 내놓을 수 있다. 현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예, 하더라고요. 또 이제 그 거기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네, 때문에 네. 경기 부양책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고 또 이제 6월달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아직 살아 있거든요. 물론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네. 이렇게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한 하방은 좀 제한될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좀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뭐 요번에 나왔던 이 저점이 이제 24,800 부근이에요. 예, 지난번에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지난주 저 6월 15일 날 월요일이네요. 6월 15일? 네. 예, 그래서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밑에 보게 되면은 60일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. 예,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. 네, 61선 방어. 그렇습니다. 예. 단지 이제 27,000선 위쪽으로 또 올라가기에는 매물대가 또 많이 쌓여 있습니다. 그렇고. 예, 그래서 네.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이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박스권 보시는 거죠. 예, 그러면. 그래서 경기가 뭐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올라가겠지만 네. 그런 게 아닌 바에는 현재로서는 좀 박스권 정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계속 상충되는 재료가 나와가지고. 예, 예. 예. 뭐 상방에서 누르고 하방에서 네. 좀 지지해주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정도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이제 지금 펀더멘탈 장세를 좀 변화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부분이 2분기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끌어주는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. 컨센이 조금씩 더 올라가던데요. 예, 삼성전자가. 그렇습니다. 예. 삼성전자가 지금 6조 2천까지 저 올라갔으니까. 7천도 봤어요. 제가 7천 오늘. 보였어요. 예, 7천 예. 봤어요.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2분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실적 장세 때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좋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탄탄하고. 네, 그래서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네.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.
IMF가 뭐 이제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.9%인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.1%. 선진국 중에 으뜸이다.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. 니네가 이렇게 제일 낫다. 그래도 얘기했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체질적으로도 어쨌든 체력이 좀 튼튼한 부분들도 있고 삼성전자가 참 중요한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? 네. 또 주요 이제 이평선들 탈환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주의 귀환을 할 수 있는 징후라고 봐요. 아, 징조라고 보셨어요?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면은 네.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완전히 턴을 하면서 실적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시장 체력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외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택트 3인방이 요즘에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 보게 되면은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게 며칠 정도 더 가다 보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예,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매기가 오히려 이제 실적주들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네. 실적 장세로 완전히 이제 턴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좀 타진해 보는 네. 예, 그런 이제 과정들로 좀 간 보는 과정이에요. 예,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 뭐 차트 잠깐 좀 볼까요? 삼성전자를. 아직은 좀 답답해요. 네. 예, 삼성전자가.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121선 탈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 5만 3,200원 정도 예, 종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부터 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종가상으로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, 제 생각에는 뭐 한 일주일 내엔 돌파를 할 것 같은데 돌파를 해준다면은 삼성전자가 귀환했다고 봐도 돼요. 그 가격대를 예. 넘어서면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부하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기술주들 네.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재편이 되면서 실적 장세로 완연하게 넘어갈 겁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6만 원 정도는 일단 찍어줘야지 네. 그래야지 뭐 시장의 고점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 정도는 진짜 돼야 될 것 같은데 예, 풀하고 그래서 갭도 너무 그렇습니다. 커졌잖아요. 예, 그래서 네. 시장의 고점 논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남아있다. 남아있다. 이걸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희 날 잡아서 그러면 프리 어닝 시즌도 한번 조금 준비해 보는 걸로 네.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리한테는 삼성전자가 있다. 무너지지 않는 한 시장 하방 크게 열리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요. 네, 그 부분 조금 저희 안심하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알테오젠 정말 핫합니다. 어제부터 수많은 이제 풍문을 뿌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, 랩지노믹스 그 다음으로 오늘도 거래가 좀 많은 상황인데 하방에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27만 원선 살짝 좀 밑돌면서 오늘도 변동 꽤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. 알테오젠. 네, 알테오젠은 어제 이제 뭐 그 진단 시간에 좀 봤었는데 네. 알테오젠은 지금은 이제 재료 노출로 봐야 되겠죠. 딱 그것 때문에만 밀리는 건가요, 이렇게? 이제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. 재료 노출뿐입니까?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네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10만 원 단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두 달 만에 38만 원까지 갔으니까 3.8배가 올랐었잖아요.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. 네, 그래서 예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술 수출권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미리 선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바로 25만 원을 깨지는 않을 걸로 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. 위아래 왔다 갔다 할 텐데 네.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한다든가 신고가를 노리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대응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. 뭐 이제 제2의 알테오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네.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는 제2의 알테오젠의 젠이 될 만한 가능성은 그런 종목들은 많다고 봐야 돼요. 많죠. 예, 네. 일단 뭐 신약을 갖고 있고 그렇죠.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데들은 네.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그걸 모르니까. 이거를 이제 알 네.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눈여겨서 보는 쪽을 본다면은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네. 이런 쪽이 아무래도 기술 수출하기에는 용이합니다. 두 개 보세요. 올릭스, 앞타바이오. 예. 네.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RNA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RNA 쪽을 상당히 좀 많이 특히 이번 코로나 가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잖아요. 네, 그렇다면서요. 거기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또 RNA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. 예,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가격 부담 별로 없던데요. 예, 그쵸, 지금 뭐 이제 올릭스는?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도 네. 뭐 아직까지도 갈 폭은 뭐 여전하다 남아 있다 보고 있고요. 네.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 나름대로 이제 앞타디시라고 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네. 유럽 쪽에서 임상 이상 소식이 들렸죠.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러니까 올릭스랑 앞타바이오를 제가 눈여겨 보는 이유는 네. 이 회사들은 설립 자체가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기술 수출을
목표를 해가지고 해서. 설립한 회사들이에요. 시작부터가요? 그렇습니다. 그 전략을 그쪽으로 아예 세웠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네네.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제 생각엔 지금 그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? 셀트리온 나오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 계속 보셔야 돼요. 이쪽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이거는 변동도 크지 않고 진짜 강하네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인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. 네네.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일본 기업 저기 제약사 그 인수한 건 이런 건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모멘텀을 작동을 할 겁니다. 그 중기적으로도 좋게 보셔야 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또 수주 공시 또 났잖아요. 맞아요. 예, 굉장한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출의 50% 이상의 물량을 한 번에 수주를 했으니까 수주 싹쓸이 하고 있어요. 예, 요즘. 지금 그쵸? 이제 그런 부분들 글로벌적으로. 그렇게 수주를 해야 되면은 네. 사공장 안 지을 수 없겠죠. 그러네요. 예, 그러니까 그 건이 사공장 짓는다는 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네. 모멘텀이 되거든요. 와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뭐 주가 탄력이 떨어질 자리이긴 해요.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. 네. 하지만 탄력 떨어졌다고 여기서 꺾인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되겠고 또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갈 부분들이니까 혹시 시장이 이제 이런 바이오 장세에서 기술 수출 장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면 좀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관심은 계속 좀 가지실 만한 네. 종목들이 되겠습니다. 내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2위 자리를 깨찰 거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더라고요. 저는 그게 네. 뭐 허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요? 뭐 100만 원 이거 와. 예전만 하더라도 50만 원대에서는 그게 너무 높아 보였잖아요. 네. 이제는 뭐 조금만 가면 100만 원. 이제 뭐 되지 포 않습니까? 얘기도 전혀 안 합니다. 네.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. 알겠습니다. 네,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두루 봤네요. 네, 제약바이오 쪽 봤는데요. 시밀러 굳건합니다. 그리고 두 종목의 큰 힌트가 됐습니다. 네, 올릭스랑 앞타바이오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은 저희 5G로 가겠습니다. 좀 지루하잖아요. 네, 시장 움직임이. 근데 다만 계속 화일 쪽하고 날을 세우는 발언이 또 미국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.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수혜 기대감 당연히 국내 업체들에게 있을까요? 예, 인간이?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 뭐 폼페이오가 어제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더라고요. 클린 통신사. 클린 통신사. 예. 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화웨이 걸 안 쓰는 통신사들이 이제 클린 통신사인데 네.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SK텔레콤도 얘기했다. 예, 예. 우리나라 또 얘기하고 뭐 캐나다니 뭐 핀란드니 더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부담되게. 예,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브라질 5G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서 화웨이 쓰지 말고 삼성전자나 노키아 써라. 이렇게 노골적으로. 또 얘기를 네. 했고요.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행정부에서는 화웨이는 뭐 그 중국 그 군대 거다, 공산당 거다 이 얘기죠. 예,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화웨이가 스웨덴에서 보안 인증받았지 않습니까? 네. 예, 그러면서 보안에 문제가 없다 이랬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계속 할 거다 이 얘기죠. 예, 그래서 화웨이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뭐 삼성전자한테는 반사이익은 뭐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인도랑 중국이랑 또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지금 인도는 시위하고 중국 국기 태우고 막 시진핑 사진 밟고 막 이러거든요. 심한 분위기더라고요. 예, 격화되고 굉장히 있더라고요. 이제 감정이 좀 안 좋아요. 네. 여러분 수입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지금 통관 부분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 통과시키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안 받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인도의 점유율이 80%가 넘어요. 네, 네.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이 공백이 생기죠. 결국 거기를 채울 곳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인도를 겨냥한 중저가 펀드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, 이미. 그렇다면서요? 예, 애플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수혜를 또 많이 볼 그렇겠죠.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성비 때문에 인도에서 많이 팔렸을 그렇습니다. 거니까요. 중국폰이. 네.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해서 5G 장비나 스마트폰이나 이제 반사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쪽이 지금 하반기 때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잠깐 그림 좀 보시면은 분기별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스마트폰 출하량인데요. 2분기를 저점으로 해 3, 4분기가 올해 올라가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스마트폰 관련주들 지금 이제 좀 눈여겨 좀 볼만하다. 왜냐하면 그 하반기 때는 지금 5월달이 4월달보다 스마트폰이 반등이 나왔고요. 글로벌하게. 네, 네. 또 하반기 때는 여러 스마트폰 삼성전자도 막 몇 개 나오고 또 이제 애플도 몇 개 나오고 이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5G
또 스마트폰,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고 다 같이 눌리지 그 않습니까? 두 섹터가 항상 세트 플레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스마트폰 부품도 비슷하게 좀 5G하고.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어제 같은 경우에 KMW가 많이 움직였지 네네. 않습니까?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는 움직일 만한 어떤 이제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이 방해 요인은 되지 않겠습니까? 5G. 이미 그런 부분들은 어닝 부분은 이제 충분히 반영됐다 보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 이제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. 예, 네. 실적으로 옷 갈아입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신 중입니까, 시장이? 예, 네. 이제 실적 구간으로 접어들고 네. 특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라든가 언택트 쪽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 종목들로 좀 이쪽 매기가 좀 갈아탈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있고요. 언택트에서 실적 좋은 게 또 많은 거죠, 종목들이. 예, 하지만 이제 가격 네.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아, 많기 때문에 네네네. 예, 그런 종목들에서 매기가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물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네네. 지금 이제 한 1, 2주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.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실적하고 주가 간의 괴리가 큰 거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.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이제 특히 실적 구간에는 그런 네. 부분들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잘 감안해 볼게요.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